인천시 몰래 식품업 제공과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5년간 수십억 원의 추정에 달하는 특혜가 있다고 공익제보자님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폐수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해 주었다는 특혜 의혹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인천시의 특별 감사를 통해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지금이 7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2026년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현실에 이러한 일이 대명천지에 인천 검단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진실을 덮기 위해 소위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을 신문하듯이 협박하고 제보자를 잡겠다고 직원들의 핸드폰을 강제로 회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렌식 진행 정황이 있다고 공익 제보자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털어 개인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까지 조사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의 총회 관련해서는 전 직원에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강요했다고 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관리감독 주체인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는 공익제보자를 사찰을 잇고 협박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모든 부정과 인권 유린 의혹이 발생되었기에 대표와 총괄 책임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라. 하나, 인천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범죄 의혹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존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인천시는 양지웅 팀장님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꿋꿋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의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 신고와 신변 보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내부 외부에 이 카르텔을 돕고 묵인하는 비호 세력이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고 정의에 편에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양지웅 팀장님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레코넷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기업 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일동. 그러면 기자님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시만요. 소속 언론사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공익제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편하고 난감한 질문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양뉴스 김우수 기자고요. 예, 동양뉴스. 예. 혹시 이 정도 되면 형사 고발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 안 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양지웅 팀장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네. 본인이 이름에 고소 관련된 개인 사찰 같은 경우는 뭐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소 고발 관계를 아마 인천 경찰청에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말씀하시죠. 제가 뵙겠습니까? 팀장님인지 또 다른 기자님. 예, 우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하고 그 전에도 제가 이거를 인천시 담당 공무원님한테도
의논도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2년 전에도 어떤 담당 팀장님도 만나서 의논 드렸었어요. 드렸지만은 하시는 말씀이 도와줄 수 없다. 제가 자료도 다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잘못하면 양준영 팀장이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한테 또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이제 통신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제 개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은 겁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까지도 이게 좀 많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정서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서 우선 오늘 인천경찰청에다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식품 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여기 수질 관리뿐만 아니고 그 업체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 대관업무를 10년 동안 책임지고 맡아서 해왔습니다. 위에는 부장이 있고요. 이제 전무 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10년 동안 맡으면서 거기에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제 라인에 양중 팀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막아보고자 여러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전무님은 죄송합니다. 총책임자분은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라. 다른 데 알아봐라. 3개월 동안 먹을 줄 테니까 한번 알아봐라. 처음에 제 2017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그때는 제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000톤 중소공사. 제가 설계부터 다 해가지고 인천시랑 근무랑 협의를 다 보냈고요. 그때는 제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단이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저한테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총책임자분께 여러 가지 증빙 자료나 보고 자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식품 폐수 무단 방류가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식품 업체에 가서 사정까지 했어요. 근데 그 식품 업체 중에서 저희 공단 의장입니다. 한 분이. 의장인데 제가 여러 번 채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왜냐면 저도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결할까 해서 시에다도 담당 공무원한테 의논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온 답변은 어렵다. 양중 팀장이 많이 어려울 거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분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시민단체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갖고 제가 빌었어요. 좀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제가 힘이 없어서 안 그러면은 여기 저기 뷰티파크 입주업체 분들이 뭐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그 책임자분이 제가 업체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업체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양준 팀장한테 전화 왔냐, 무슨 얘기를 들었냐. 계속 그런 조사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밤에도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담당 부장이 양준 팀장한테 전화 오면 받지도 말고 협조도 하지 말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해준 기자님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다른 입주 업체들도 다 똑같이 평균 농도로 요금 산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 개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심 선언서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공단은 그 인천시 비용부담금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요. 우선 과정은 그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방류수를 채수를 합니다. 해서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오수만 나오는 업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산출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불법으로 인천시 승인 없이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여기 앞에 보시면은 2020년 평균 농도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까지 무단 방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과를 하고 있는 게 그 예. 기준에는 채소를 하고 그 채소된 농도를 바탕으로 부과를 한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 협약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그 당시마다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하는 건지요? 예. 지금 식품업체 이 세 군데만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업체는 정상적으로 인천시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 현실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경찰청에 지금 진정서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넣었어요? 예. 혹시 그 진정서 대상이 뷰티풀 파크 발굴공단 내의 분들만 그런가요? 아니면 인천시청 직원들도 포함이 되었나요? 담당 직원들? 그 안에는 담당 공무원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라만 하죠. 내가 예전에 여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담당자하고 통화했더니 예.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내부 회계관리 쪽은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거 뭐 공개 심사위원회 일단 열고선 저기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같이 형사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뭐가 겁난다고. 자, 공무원도 우리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 인천시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고 3월 19일 날 인천시의 관리감독에 관해서 인천시에 국민신문고 질의를 했고 단 5일 만에 인천시는 우리는 민간업체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3월 24일 날 왔고 3월 29일 날 다시 협약서, 위탁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국민신문고를 넣었고 인천시는 일주일 뒤에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연장해서 1차 연장을 했고 다시 4월 2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인천시에 수많은 국민신문고와 민원을 넣어봤지만 직원이 전화가 오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시와 그리고 뷰티풀 파크 공단에도 저희가 민원을 정부 공개를 요청했더니 본인들은 민간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7일 날 인천시가 검단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해지 사유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잘못되면 해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27일 결과를 보고 직무유기에 대한 인천시 공무원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 예. 이따 가지고 또 다 고발해야 돼요. 일단은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이제만 다시 고발하면 맨날 꼬리 자르니까 위부터 싹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얘기를 네. 뒤집어 이 공단 내부에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공단 내부 관리를 인천시가 하기 때문에 인천시를 직무유기를 안 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디스커버리 뉴스 강승도 기자인데요. 지금 폐쇄에서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측정 항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초과가 됐는지 그리고 인천시라든가 점검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측정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천시랑 협약서를 두 개를 맺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단 산지법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폐쇄시설 관리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관리 운영 협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인천시에서 그 이 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것을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담금 부과 산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협약에도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비용 부담금을 이제 산출해서 부과하게 돼 있고 업체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천시 몰래 식품업체 세공과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5년간 수십억 원의 추정에 달하는 특혜가 있다고 공익제보자님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폐수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해 주었다는 특혜 의혹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인천시의 특별 감사를 통해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지금이 7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2026년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현실에 이러한 일이 대명천지에 인천 검단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진실을 덮기 위해 소위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을 신문하듯이 협박하고 제보자를 잡겠다고 직원들이 핸드폰을 강제로 회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렌식 진행 정황이 있다고 공익 제보자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털어 개인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까지 조사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의 총회 관련해서는 전 직원에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강요했다고 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관리감독 주체인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는 공익제보자를 사찰 잊고 협박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모든 부정과 인권 유린 의혹이 발생되었기에 대표와 총괄 책임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라. 하나, 인천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범죄 의혹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인천시는 양지웅 팀장님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꿋꿋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의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 신고와 신변 보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내부 외부에 이 카르텔을 돕고 묵인하는 비호 세력이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고 정의의 편에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양지웅 팀장님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레코넷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정감시네트워크 기업 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일동. 그러면 기자님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시만요. 소속 언론사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공익제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불편하고 난감한 질문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양뉴스 김우수 기자고요. 예, 동양뉴스. 예. 혹시 이 정도 되면 형사 고발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 안 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양지웅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네. 본인이 이름에 고소 관련된 개인 사찰 같은 경우는 뭐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고소 고발 관계를 아마 인천 경찰청에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확인하시죠. 제가 뵀으니까 팀장님인지 또 다른 기자님. 예, 우선 그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하고 그 전에도 제가 이거를 인천시 담당 공무원님한테도 그 의논도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2년 전에도 어떤 담당 팀장님도 만나서 의논 드렸었어요. 드렸지만은 하시는 말씀이 도와줄 수 없다. 제가 자료로 다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잘못하면 양준영 팀장이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한테 또 본인 상담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이제 통신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제 개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은 겁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까지도 이게 좀 많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정서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서 우선 오늘 인천경찰청에다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식품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수질 관리뿐만 아니고 그 업체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 대관 업무를 10년 동안 책임지고 맡아서 해왔습니다. 위에는 부장이 있고요. 이제 전무무 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0년 동안 맡으면서 거기에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제 라인에 양중 팀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막아보고자 여러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전무님은 죄송합니다. 총책임자분은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라. 다른 데 알아봐라. 3개월 동안 먹을 줄 테니까 한번 알아봐라. 처음에 제 2017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그때는 제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청톤 중소공사. 제가 설계검토 다 해가지고 인천시랑 근무라 협의를 다 보냈고요. 그때는 제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단이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저한테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총책임자분께 여러 가지 증빙 자료나 보고 자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식품 폐수 무단 방류가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식품 업체에 가서 사정까지 했어요. 근데 그 식품 업체 중에서 저희 공단 의장입니다. 한 분이. 의장인데 제가 여러 번 채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왜냐면 저도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결할까 해서 시에다도 담당 공무원한테 의논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온 답변은 어렵다. 양준 팀장이 많이 어려울 거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분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시민단체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갖고 제가 빌었어요. 좀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제가 힘이 없어서 안 그러면은 여기 저기 뷰티파크 입주업체 분들이 뭐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그 책임자분이 제가 업체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업체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양준 팀장한테 전화 왔냐, 무슨 얘기를 들었냐. 계속 그런 조사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밤에도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담당 부장이 양준 팀장한테 전화하면 받지도 말고 협조도 하지 말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혜중 기자님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다른 입주 업체들도 다 똑같이 평균 농도로 요금 산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3개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심 선언서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공단은 그 인천시 비용부담금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요. 우선 과정은 그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방류수를 채수를 합니다. 해서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오수만 나오는 업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산출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불법으로 인천시 승인 없이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2020년 평균 농도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까지 무단 방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과를 하고 있는 게 예. 그 기준에는 채소를 하고 그 채소된 농도를 바탕으로 부과를 한다고 이제 설명해 예.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 협약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그 당시마다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하는 건지요? 예. 지금 식품업체 이 세 군데만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업체는 정상적으로 인천시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 산출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찰청에 그 지금 진정서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넣었어요? 예. 혹시 그 진정서 대상이 뷰티풀 파크 발굴공단 내의 분들만 그런가요? 아니면 인천시청 직원들도 포함이 되었나요? 담당 직원들. 그 안에는 담당 공무원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라만 하죠. 내가 예전에 여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담당자하고 통화했더니 예.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내부 회계관리 쪽은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거 뭐 공개 뭐 심사위원회 일단 열고선 저기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공무원까지 같이 형사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뭐가 겁난다고. 자, 공무원도 우리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 인천시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고 3월 19일 날 인천시의 관리감독에 관해서 인천시에 국민신문고 질의를 했고 단 5일 만에 인천시는 우리는 민간업체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3월 24일 날 왔고 3월 29일 날 다시 그 협약서, 위탁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국민신문을 넣었고 인천시는 일주일 뒤에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연장해서 1차 연장을 했고 다시 4월 2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인천시에 수많은 국민신문과 민원을 넣어봤지만 직원이 전화가 오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시와 그리고 뷰티풀 파크 공단에도 저희가 민원을 정보 공개를 요청했더니 본인들은 민간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7일 날 인천시가 검단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해지 사유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잘못되면 해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27일 결과를 보고 직무유기에 대한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 예. 우리 이따가지부터 다 고발해야 돼요. 일단은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이제만 다시 고발하면 맨날 꼬리 자르니까 우리부터 싹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얘기를 되지. 이 공단 내부에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공단 내부 관리를 인천시가 하기 때문에 인천시를 직무유기도 안 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스커버리 뉴스 강성도 기자인데요. 지금 폐쇄에서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측정 항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초과가 됐는지 그리고 인천시라든가 점검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뉴욕청이라든가
점검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측정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인천시랑 협약서를 두 개를 맺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단 그 산지법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폐쇄시설 관리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관리 운영 협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천시에서 이 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것을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담금 부가 산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협약에도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비용 부담금을 이제 산출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고 업체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체를 이제 비용 부담금 항목에는 BOD, 이제 TOC, SS, TNTP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식품업체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A라는 업체에서 A라는 업체는 기름기가 많은 제품을 탕수육이나 튀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무단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를 채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채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업체 관리자로서 진행한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공단과의 불법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낮에는 방류를 안 합니다. 새벽에만 방류합니다. 새벽에 방류하고 이제 저나 제 밑에 또 담당 차장이 있거든요. 가서 채수를 요청하면은 그냥 방류를 흘려줍니다. 방류 유량기로. 제가 채수를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노르말 헥산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게 기준이 배출 허용 기준은 30입니다. 30인데 결과가 1000이 넘게 나왔습니다. 1000. 말 그대로 우리 설렁탕 기름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저희 책임자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저보고 그냥 점검만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식품업체 그 대표님 가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희 공단 의장입니다. 어렵다, 봐달라, 별 변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책임자분이랑 자기는 사슴피 나는 먹은 사이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기를 예. 금지행위자라고 하는데요. 저기 무단 방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준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기준치 이상으로는 아예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방류를 하더라도 저 농도에 맞춰가지고 요금을 산출을 했어야 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공공 폐쇄 시설은 환경부 모든 걸 허가를 받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처리장을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천시 부가 항목이 있는데요. BOD, SS, TOC, TNTP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외의 항목은 절대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업체에서 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항목은 저희가 채수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부과를 하게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물질은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초과 기준을 예, 노르말 획산 같은 경우는 절대 초과하면 안 그럼 됩니다. 저기 예. 표에 나와 있는 평균 농도로 요금을 산출했다라는 거는 그 말씀하신 뭐 BOD 이런 것들을 그냥 평균 농도로 퉁쳐가지고 요금을 산출해서 그러니까 요금을 산출해서 받았다라는 예, 거죠, 21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예. 그거의 근거는 협약이고요. 그 업체랑 공단이 맺은 협약. 예, 그거는 인천시 승인 없이 맺은 불법 협약입니다. 그 협약서가 있나요 지금? 예. 협약서는 나중에 제가 명함을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협약서 내용 안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기름을 제거하고 불안경 부족과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춰서 기름을 제거하고 방류를 해서 요금을 최소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2020년
1년 평균 농도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협약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천시와 관리공단은 협약을 맺으면서 비밀 유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수탁 업무 처리 과정의 모든 사항을 갑의 허가 없이는 제3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관리공단을 쥐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양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실적 보고는 매월하는 보고, 반기 보고, 수시 보고, 특히 비용 부담에 관한 부과에 대해서는 반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또한 위탁 협약서에는 공단이 이 협약의 관계 변명을 위반하면은 협약의 해지와 철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서에는 검토해서 불법이 발견되면 협약을 취소하고 공단을 취소하라는 것까지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질문. 예. 현대일보 김종국 기자고요.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럼 뷰티풀 파크 관리공단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2020년부터 체결한 식품산업단지하고 그 협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계업체가? 지금 저희가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폐소가 나온 업체가 이제 총 4군데인데요. 4군데인데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2020년도에도 그 4개 업체 중에서 지금 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체는 자기네들은 나중에 불법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나머지 이 3개 업체만 저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무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뷰티풀 산업관리공단 전체적인 그 다른 업체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2020년도 협약한 별도로 협약한 그 식품산업단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문제가 크다 이 말씀인가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수해서 네. 분석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식품산업단지 쪽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특별감사위원회 그 우리 공익제보자를 조사하기 위한 그 특별감사위원회는 언제쯤 구성이 된 건가요? 몇 년도? 2026년도에 2026년 4월 13일에 4월 13일이요. 아침에 그 회의실에 전 직원을 다 강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은 2026년 4월 달이다 이 말씀이죠? 4월 13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2017년 몇 월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 2016년도 12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12월 1일. 몇 년생이세요? 혹시? 82년생입니다. 예. 아시아타임즈 최영환 기자인데요. 예. 요거 환경 말고 그 전에 뭐 부동산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그 제보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여기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단은 1년에 여러 번도 이사회도 하고요. 연말에도 이사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1년에 총회를 하다가 3년에 한 번씩 총회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운영관리비,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운영관리비에 대한 그 지출 내역은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사회나 총회 때 공개가 됐는데 나머지 그 법인카드, 이 법인카드랑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1년에 저희가 한 5건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중개 수수료가. 근데 이 법인카드랑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어디에서 공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전혀 이사회나 총회나 인천시 보고자료나 인천시 감사 등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그 양 팀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십 개 정도의 그 오염도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실험 성적을 갖고 실험 성적서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업체 그 방류수 점검 결과도 통보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증거자를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제출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묵인되고 압박을 가해서 오죽하면 팀장님께서 퇴사나 이런 걸 결심하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하는데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본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고쳐가고 시정해야 될 책임자들이 그것을 막고 또 묵인하고 비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2년 전에 인천시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예.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2년 전이면 2023년이에요? 2024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23년도로 그 경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담당 팀장 주마님 계셨는데 지금 팀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랑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에도 이 무당 방류를 감지하셔가지고 식품업체를 단속을 한번 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평균 농도 예. 환경보호과가 맞나요? 거기 그 담당자가 팀장님. 그 당시에는 수질 하천과였습니다. 옛날에 수질 환경과 했다가 수질 환경과가 수질 하천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산업입지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아마 수질 하천과입니다. 수질 하천과. 다음에 중부일보 김종환입니다. 예. 간단한 건데요. 방류하면 혹시 인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혹시 어느 예. 과정으로 어느 경로로 흘러가고 이게 어디 쪽으로 방류되는 건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폐수랑 오수를 저희 최대한으로 공급 폐수를 유입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최대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이제 TMS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방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하면은 그게 검단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해서 내보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화해가지고 저희 공공 폐처시설 정화해가지고 그렇지, 모아 예, 그죠? 예, 한 번에 다 모아서 저희 공공 폐처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검단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서해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에는 그런 그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서 미생물을 죽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의제가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박기기 기자입니다. 아까 A업체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B업체랑 C업체는 무단 방류는 아닌 거고 요금 산출 혜택만 B업체, C업체도 무단 방류가 맞고요. 이게 물안경 보전법에 의하면은 폐처장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약품을 넣고 설비도 돌려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A업체만 강조한 이유는 A업체가 제일 심각하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B업체, C업체도 마찬가지로 노르말산이 초반에 되지만은 좀 덜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린 겁니다. A, B, C 모든 업체가 지금 무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만 헥살이라는 이 물질을 위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물안경 보전법에 저희가 원폐수 말고 BOD 5경호 말고 나머지 항목은 무조건 배출용 기준 이내로 해서 거기 업체에서 방류를 해서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A 업체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B 업체, C 업체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쪽에 먼저 하시죠. 예. 예, 아까 그러셨으니까. 예. 예. 그러면 2020년에 공단이 세계 업체랑 협약을 맺은 당시에 공단도 이 업체들로부터 좀 얻어내는 그런 혜택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최대한 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를 최대한 막고자. 왜냐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막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농도 자체가 되게 진하잖아요. 이 진한 게 저희 처리장 공급 폐천시설도 그 유입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유입 승인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받고 있고요. 근데 그걸 받고 있는데 유입 승인 농도에 맞춰서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유입 승인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 개 업체는 이 평균 농도로 2020년 평균 농도로 깨끗한 물로 그냥 부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이렇게 농도가 진한 걸로 이렇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좀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받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인 질문 개인적으로 해요. 아니 또 다- 개인 질문 안 해. 예. 그 A 업체, B 업체, C 업체하고 저기 뭐 그 물 이거 폐수 실험한 거 그거 메일로 예, 메일로 명함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 오정부 기자인데요. 아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총 수입액이라든가 사용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힘들게 좀 입수를 해가지고요. 제가 힘들게 입수해서 글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나 총회나 인천시 보고자 어제에도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받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없으면 바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웹진 취재를 해주시고 또 보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세요.